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진국은 작고 소박한데 후진국은 크고 거대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관사.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다 입주하고 있는데 네. 관사 문제가 터졌어요. 네, 저희 KBS가 전국 광역 단체장들 또 기초단체장들의 관사 현황 전수조사하고 파장이 네.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좀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무안 오룡산 자락의 육중한 한옥 전남지사 관사입니다. 지사가 사는 안채 건물의 바깥쪽 영빈관까지 연면적이 1,300제곱미터입니다. 관리직원 5명의 방호견에 김영록 신임지사가 입주했는데 저희 보도 이후에 지금 관사 폐지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옥은 경북지사 관사입니다. 네. 71억 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연면적 900제곱미터. 이철우 지사도 최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부산, 나무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 2층짜리 건물이죠.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지방 청와대로 불리고 있고요. 연면적이 무려 18,000제곱미터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층짜리 단독주택 경남지사 관사입니다. 한 해 유지비가 한 1,600만 원. 김경수 지사도 며칠 전에 이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다 크지만 큰 것만 저희가 추렸지만 그중에 특히 큰 거 보면 부산시장 관사가 오거돈 시장이 들어갈 텐데요. 18,000 평방미터,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별명이 아까 지방청와대다. 지방청와대라 불릴만 한 손색 없는 규모를 지금 위용을 자랑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이제 멘트를 하실 때 선진국은 작고 우리나라는 뭔가 크다. 선진국은 없습니다. 관사를 왜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 우리 지방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나서서 이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봉사직인 거죠. 어찌보면 명예직인 거고. 그런데 집을 준다? 상상 못합니다. 사실은 집 문제는 상당히 큰 거고요. 관용차의 기사를 딸려주는 것도 후진국 스타일이에요. 선진국은 본인이 운전하고 혹은 가까이 살면서 자전거 타고 도보로 출퇴근하고.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봉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권한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선출직에게는 집이나 차를 주지 않는다. 이게 선진국의 이제 방향인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적 관사를 보면요. 과거에 지금 민선 우리가 7기 선거를 했지만 관선 혹은 관선도 아니죠. 관에서 임명하던 시절에 이 조선시대 방식입니다. 뭐냐면 중앙의 관료를 지방에 보내서 일정 기간 그 고을 수령으로 잘 다스려라. 그러면 관사가 있는 거죠. 공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분이 그 지방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직접 출마를 원해서 자의로 출마를 하고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건데 왜 관사가 필요한가? 이건 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선 이후에는 이게 또 관행처럼 계속 과거의 관선 때는 있었으니까요. 관행처럼 하다가 지금은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요. 6곳에서는 관사가 없어졌어요. 그 지역들은 이제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이런 6곳은 지금 관사가 없고요. 지금 11곳의 그 광역 단체에만 지금 관사가 있는 이것도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분들이 보면 저렇게 없앨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곳과 제일 적게 쓰는 곳을 저희가 한번 또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사 없는 곳이고요. 자, 보시면은 전남도지사 관사가 지금 관사에만 건축비만 저렇죠. 15억 3천만 원. 거기 또 별도로 영빈관을 18억 원을 들여서 잘 보시면 영빈관은 뭔가 손님을 재우고 혹은 대접하는 곳이고 보통 관사가 저런 행사를 하는 곳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영빈관까지 따로 있을 정도면 관사는 왜 필요한가? 또 한번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이 지금 경남도지사 관사는 4억 1천만 원. 서울시장 관사는요. 보증금이 28억. 물론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서울은 많이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월세가 208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가회동 관사
사실은 저 옮길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가회동 관사가 뭐 유명한 사람 집이라면서요. 네. 가회동 관사가 유명한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관련자의 집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79년 11.6이지 않습니까? 그때 총을 쏜 사람이 충복이고 측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이 김재규 전 부장의 이 딸이 며느리로 있는 집의 건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선진국처럼 관저에 사람들 불러서 연회도 하고 막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럴 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장관 공간 한남동에 있는데 그런 데는 외교사절단이 오니까 정말 멋지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사분들 부산시장 전남지사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관사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없앤 지금 관용단체장들도 없는데도 있잖아요.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필요하면 사실 관사 외에 다른 데서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관사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이제 이 관사를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앞서 지금 관사 그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 보증금이 얼마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서울, 전북, 전남, 충남, 해마다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들고요. 특히 그 한 달 전기료만 7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지비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도 들어가겠네요. 방금 보니까 청경분들도 동원되고. 그러니까 경비원 2명, 또 뭐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 2명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경비가 3명 또는 이제 방호견 1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마리 한 명에 한 마리 방호견 한 마리 동물까지 또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유지비 말씀하셨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연 평균으로 보면 적어도 한 90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1,6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5대, 냉장고 3대를 경남도의 경우에는 한 달에 전기료만 7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연간 한 1,000만 원 내외의 유지비.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거나 임대할 때는 뭐 수억에서 수십억. 건축비가 들 거고. 이것이 모두 다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도민, 시민들의 혈세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방호견도 있었잖아요. 방호견의 사료비, 뭐 방호견 병원 가는 비용 이런 것도 모두 세금으로 되겠죠. 세금이죠. 당연히요. 경남도지사 관사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지은 겁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에 와서 지낸 4년 4개월 내가 참 그 도지사 관사도 새로 지어가지고 잘해놨는데 나 그 몇 달 못 살았어요. 몇 달 못 살았는데 그 조그마하게 지어놨지만은 참 아기자기하게 잘 지었습니다. 도지사 관사터가 아주 좋아요. 그래도 떨어졌지만은 그 관사터에서 대통령 후보도 한번 해봤고 불과 2등밖에 못했지만은 그리고 그 관사터에서 또 당 대표도 제가 여당 때 한번 해봤습니다. 2011년도 여당 때 하고 또 야당 때 하고 당 대표를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좋습니다. 터가 좋기 때문에 절대 안 뺏깁니다. 경남도지사 안 뺏긴다고 했는데. 네, 뺏겼죠. 결국 뺏겨서 김경수 이제 상대당의 경쟁 도지사 후보가 선출이 됐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 좀 여기서 정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풍수지리를 신봉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터가 좋아서 내가 정말 직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혹은 우리 당이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 관사를 지어야 하는 거라면 이건 이유가 되지 않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하나 이야기거리일 뿐이다라고 치부하고 싶습니다만. 한 전 대표도 재미삼아 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합리적이진 않네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말고 군수들도 대부분 관사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하천 정비 작업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가 철원 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주변에 정비 구간이 있는데요. 270m 정도. 저희가 같은 구간은 저서부터 저희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장비 있어서. 관사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 다리를 최근에 지었어요. 다리만 8억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50m 옆에 또 다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관사 들어가는 다리만 8억 원 들여 지은 거죠.
네, 재정 자립도가 철원구는 10% 겨우 넘는데 여긴 1000제곱미터 면적의 널따란 정원의 강진군수 관사입니다. 네. 10여 년 전에 건축비만 1억 7천만 원, 관리비 600만 원도 물론 강진군이,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냈겠죠. 전남 한평군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는데, 네, 군수가 최근에 입주를 마쳤는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쓰나 봤더니 한 670만 원 정도 군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관사에 들어가 살면 네. 자기 집은 어디 있었을까?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 그러니까 네. 주상복합단지에 살다가 네. 관사 아까 잘 지어진 한옥관사로 입주를 했으니까 네. 살던 집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원 네네.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월 350만 원의 소득, 수입이 생기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마찬가지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조금 특이한 겁니다. 네. 뭐냐면 원래는 10개로 광역지자체장의 관사가 줄었다가 이번에 당선된 이용섭 광주시장이 나 관사로 들어가겠소 해서 관사를 새로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세로 살았습니다. 네. 3억 1천만 원짜리 전세에 있다가 관사로 옮기니까 이 전세금은 빼서 사실은 이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3억 원이 넘는 돈이 공으로 생겼다. 4년 동안. 이러니까 다 관사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관사를 들어가면 당연히 이득인 게요. 네. 이렇게 네. 임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을 얻을 수 있다가요. 네. 이런 식의 이익이 생기면 그럼 이 이익을 지금 관사라는 게 어떤 본인이 이제 이 지자체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라면 본인이 네. 그로 인해서 다른 소득이 생긴다면 이것을 뭔가 반환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관련된 규정을 쭉 찾아보면 이것과 있어요? 관련된 아무런 네,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관사에 들어가는 게 네.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가거나 출장 가서 비행기 탄 마일리지까지 반납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네, 알겠습니다. 외국은 어떻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그런데 주셨지만 이제 네. 선진국은 관사 개념 자체가 없다. 네. 주로 유럽의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일부 네. 관사 개념이 남한은 있어요. 선출직은 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파견하는 공무원들. 네. 예를 들면 그거야 뭐 네. 당연히 정부나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예, 해줘야 외교관 경우에 이제 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해주고 네. 또 미군이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군들은 좀 위험 지역에서는 보호의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공관이 있다. 우리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경우가 일본 정도예요. 일본도 이 민선 시절이 아닐 때 과거에 역사적으로 중앙 관료를 지방에 파견할 때는 관저를 주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주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정도는 아니고요. 많이 좀 이제 새롭게 네. 타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경기도지사 관사를 가봤는데 호화롭더군요. 귀족 쪽인데 저녁도 내부에서 서빙을 하고 네. 했어요. 근데 2016년에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이걸 반납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됐냐면 게스트하우스가 됐어요. 네. 수원시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전 이 지사 관사란 말이죠. 이런 건 아주 훌륭한 경우고요. 제주도지사, 원희룡지사, 네. 이제 이 관사가 있던 걸 뭐로 쓰냐면 어린이 도서관으로요? 도서관으로 네. 씁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과 행복을 네.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도 제가 언급한 예처럼 네. 이러한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시아 국가 일부에 관사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네. 권위주의 문화가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좀 후진국인 경우가 많다. 네. 우리도 이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관사제도는 철폐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죠. 시민들에게 임방글 변호사는 네.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단적으로?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명쾌하네요. 네. 네. 이런 걸 흔히 전근대적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원님이나 사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시절입니까? 네. 원님이나 사또가 아닙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